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국의 소유자 인 백만장. 자, 남자는 갑자기 눈이 여자를 찾을 때 고급차에서 바쁜 거리를 건너갑니다. 영화배우 나 사교인이 아니라 보도에 앉아 노숙자 거주자가 오래된 종이 조각을 그렸습니다. 그가 다음에 하는 일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녀의 삶과 그의 영원히 변화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비용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백만장자가 한 일과 아이가 태어난 순간에 충격을 받은 이유를 알아 내기 위해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헨리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운 밤은 도시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돈이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상속인이었습니다. 헨리에게 사랑은 불필요한 문제의 원천인 환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든 모든 것의 연속성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감정 기반 관계를 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욕망은 분명했다. 계약, 깨끗하고 간단한 거래. 헨리는 재산으로 감상적인 질문이나 합병증 없이 계약을 기꺼이 이행할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위해 그것은 단지 또 다른 사업이었고 그의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누락된 유일한 것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일 올바른 여성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헨리는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도시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한 번만 생각했습니다. 누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가 도시센터의 중심부에서 신호등에 멈췄을 때 무언가가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의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앉아 있었고 오래된 종이 조각이 그녀 앞에 뻗어 침묵으로 그렸습니다. 그녀의 어수선한 갈색 머리카락은 그녀의 얼굴의 일부를 덮었지만 심지어 그녀의 파란 눈은 마치 그녀가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독특하게 빛났다. 헨리는 멀리 보려고 노력했다. 결국 그녀는 누구였습니까? 거리에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인물. 그러나 그 여자의 무언가가 그를 흥미롭게 했다. 그는 신호가 열리자마자 스로틀을 밟아서 뒤에 남겨두고 자신을 학살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 그러나 몇 블록이 지나면 불안이 그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주차장에서 차를 멈추고 그곳에 서서 터무니없는 생각이 마음을 넘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아니요, 이건 미쳤어.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그는 자신이 보았던 곳으로 돌아서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이제 그녀의 그림을 계속하기 위해 벽에 종이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헨리케는 보도로 차를 주차하고 유리를 내렸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은 여기에 오십시오. 젊은 여성은 불신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고급스러운 차 안에서 우아한 남자를 분석했습니다. 망설임의 순간 후 그는 권위, 주의적 어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저는 묻지 않고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천천히 그녀는 일어나서 다가갔다. 거의 그의 얇고 외모가 더 분명했지만 그의 자세에는 그가 그를 쳐다보는 방식으로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특별하해 보였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헨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주목했습니다. 차에 들어갑니다. 이야기할 곳을 찾으십시오. 그녀는 건조한 웃음을 주었고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실수입니다. 헨리는 눈살을 찌푸리고 곤란에 의해 분명히 화를 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것에 대한 시간이 없다. 나는 단지 말하고 싶다. 그런 다음 채 타거나 거리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망설임의 순간 후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차 안에서 침묵은 무거웠지만 헨리는 어떤 불편함에도 면역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심지어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커피를 운전했고, 두 사람은 시설의 모퉁이에 있는 고립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레일라 파커. 그러나 그게 무슨 중요한가?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럽고 대답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다루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또 다른 순간을 관찰한 후 그는 레일라, 왜 길거리에 앉아 세상의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는가? 그녀는 멀리 보고 어깨를 으겟했다. 다른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계정이 아닙니다. 헨리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테이블에 팔꿈치를 지지하고 강도로 쳐다보았다. 아주 잘. 요점으로 가자. 나는 당신을 위한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 레일라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안? 헨리는 차가운 차분한 상태에서 나는 당신이 나를 위해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일라는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깜박거렸다. 무엇? 이것은 진지한 제안입니다. 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임신 중에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출생 후에는 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일라는 긴장한 웃음을 내밀어 팔을 건 크로셋습니다. 이것은 농담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완전한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불필요한 방해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레일라. 나는 감정적 드라마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아이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면서 미쳤거나 매우 심각한지면 해독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말은 그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터무니없는 것으로 버리고 싶었지만 그의 시선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지했다. 그 차가운 논리는 그녀를 찌르기 위해 그녀의 자존심과 그녀의 삶의 가혹한 현실 사이로 나뉘어졌습니다. 이것은 미쳤다고 마침내 말했다. 올바른 마음 속에 있는 여자는 그런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헨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세를 계산하고 대답했다. 그녀의 상황에 처한 여성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안정의 기회, 편안한 삶, 새로운 출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내게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생성하는 능력. 간단합니다. 레일라는 자신의 저항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생존을 위한 매일의 투쟁이었고 그 제안은 그 불행의 주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생각은 그녀를 구역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그녀는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헨리는 마치 질문이 예상되는 것처럼 의자의 뒤로 몸을 기울였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줄이 없는.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그녀는 미소로 반복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나중에 법원으로 끌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헨리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동안 그녀를 조용히 쳐다보았습니다. 레일라, 저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한 부분 만 이익을 얻는 곳에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에 서명할 것이며 어느 당사자도 나중에 약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장합니다.
레일라는 그녀의 말을 반영하여 침묵했다. 안정적이고 일시적인 삶에 대한 아이디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곧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 내린 결정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 레일라. 더 이상은 아닙니다. 레일라는 불편함이 증가하면서 멀리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를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그녀의 생각을 조직하려고 노력하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헨리는 마치 이미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20바드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후 당신은 나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레일라는 거리로 돌아왔지만 헨리의 말은 계속 그녀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편안한 삶, 안정, 새로운 시작.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는 모든 비용과 요구가 충족되면서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배달 후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격도 명백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녀는 거의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헨리는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레일라는 잠시 주저하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펜을 가져가서 빠른 움직임으로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합의가 봉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레일라는 헨리의 비서인 스테파니에 의해 건물 입구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으로 운전했습니다. 그가 창문 밖을 보았을 때 한때 질식하고 압제적인 것처럼 보였던 도시는 이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헨리의 저택으로의 여행 중에 그녀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얼음을 불어 뜨리려고 노력하면 친절한 분위기로 말했다. 당신은 그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조용하고 넓고 무엇보다도 편안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레일라가 방금 서명한 계약의 추이와 크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레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언 게이트는 천천히 열렸고 정원을 돌보는 맨션을 드러냈습니다. 중앙에서는 차가운 데로 대리석과 유리 구조가 차가워서 소유자가 해제되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녀를 안쪽으로 이끌었고 레일라는 밝은 샹들리에, 빛나는 대리석 계단, 디자인 잡지에서 보이는 가구를 흡수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상하고 위협적이었다. 그것에 속하지 않은 세상. 스테파니는 미소로 말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 중 하나입니다. 레일라는 그녀를 침묵으로 따라갔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린넨 시트가 있는 거대한 침대, 천장으로 뻗어 있는 창문, 이미 살았던 어떤 아파트보다 큰 욕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돌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스테파니에는 떠나기 전에 문을 부드럽게 닫습니다. 레일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트의 연조직을 손으로 달려갔다. 모든 것이 초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레일라는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화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지시를 남겼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스테파니와 대화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레일라는 그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심사에 몸짓이거나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는 보장일까요? 어쨌든 그 간단한 회의는 며칠 동안 당신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장소에서 여왕처럼 취급되었지만 레일라는 그녀의 내부에 공허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용한 밤에 그녀는 그녀의 방의 테라스로 나가서 달이 불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이 너무 차분해 보였고 그의 이전 생애의 혼란과는 달랐습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까? 아이를 낳은 다음 배달한다는 아이디어는 점점 더 복잡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은 그녀가 아이에게 권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감정적으로 레일라는 어떻게 그녀가 그것을 다룰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한편 헨리는 멀리서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레일라가 강한 여성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인체중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외관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특이한 제안을 받아들인 그 여자에게 미묘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는 그녀가 단지 그녀의 계획에 대한 조각이 될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레일라는 거실에 앉아 선반에서 가져온 책을 뒤집었습니다. 그는 고전 문학의 팬이 아니었지만 집의 침묵과 오래된 페이지의 냄새로 인해 그녀가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헨리는 문서 폴더를 들고 생각에 흡수된 것을 보면서 방에 들어갔다. 나는 여기서 당신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그는 방 한가운데서 멈췄다. 나는 당신이 내게 먼저 이야기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그녀는 약간 아이러니한 미소로 말했다. 헨리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폴더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근처에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 헨리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계약입니다, 레일라. 계약. 더 이상. 그녀는 눈에 도전적인 빛을 내며 그를 쳐다보았다.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야.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계산하고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십시오. 헨리는 마치 대화를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한 것처럼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다 라고 그는 마침내 말했다. 계획은 실패를 피하십시오. 레일라는 짧은 웃음을 주었고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결함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계획할 수 있지만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그를 화살처럼 쳤다. 헨리는 침묵하고 사려 깊고 안락 의자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그녀의 반응을 깨달았지만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책을 가져와서 그의 방으로 돌아와서 그의 생각으로 내버려 두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일라는 헨리스 맨션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 값비싼 가구, 편안함.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동시에 그 장소에 속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장식 조각, 각 고급 물체는 당신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의료검사, 요리사가 준비한 식사, 편안한 환경 등 확립된 일상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밤에 그녀가 방에 혼자 있었을 때 과거에 대한 생각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삶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아는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다음 감정이 증폭된 것처럼 보였을 때, 특히
침묵의 밤에 점점 더 그녀를 남겨두는 아이디어. 한편 헨리는 멀리서 계속 관찰했다. 그는 여전히 먼 자세를 유지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와 직장 약속 사이에서 그는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녀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긴 회의 후 헨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정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현은 취약해 보였으므로 그가 보통 보았던 힘과는 다릅니다. 망설임 후 그는 다가갔다. 당신은 정원을 좋아합니까? 레일라는 놀랐지, 만 빨리 대답했다. 확실히 거리보다 낫다. 헨리는 은행에 앉아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당신은 다시 물었다. 레일라는 그의 앞에 있는 꽃을 보고 어깨를 으겟했다. 이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이며 모든 것이 필요한 대로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갖기를 바랍니다. 계획. 그녀는 약간의 아이러니로 반복했다. 당신은 항상 이렇게 산다.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계획합니까? 헨리는 그녀를 쳐다보고 그 질문에 분명히 당황했다. 그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명령을 받는데 익숙했습니다. 계획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한다고 그는 확고하게 말했다. 계획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레일라는 약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당신이 좋아하든 아니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은 그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그를 더 흔들었다. 갑자기 그는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스테파니와 대화하십시오. 그는 집으로 돌아 오기 전에 말했다. 며칠 후 헨리는 예기치 않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자라기 시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레일라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녀의 태도를 흥미롭게 발견했습니다. 시험실에서 모든 것이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아기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녀가 내려가면서 그녀는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적습니다. 그는 직접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레일라는 집에 들어갔을 때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자세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그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의 상상력이었습니까? 다음 날, 레일라는 약간의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는 집의 공통 영역에서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의 대화는 짧지만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시험과 그녀의 상태에 대해 묻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도 제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큰 저녁 식사 테이블에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헨리는 예기치 않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계획은 무엇입니까? 레일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의 미래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겠다고 그녀는 성실로 대답했다. 그 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헨리는 그녀의 반응에 반영하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할 자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고
그의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해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그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레일라는 그녀의 방 입구에 쌓인 상자를 발견했으며 필기 메모와 함께 여가 시간을 차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기심 많은 그녀는 패키지를 열고 새로운 드로잉 노트북과 고품질 연필 세트를 발견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헨리는 그녀가 진정시키기 위해 그녀를 끌어들였다고 언급한 캐주얼 대화를 기억했습니까? 그녀는 그가 그런 일을 하기에 충분히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원에서 헨리는 그녀를 지나 잠시 멈췄다. 당신은 선물을 좋아했습니까? 예, 그녀는 노트북을 단단히 잡고 대답했다. 감사해요. 나는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으겟했다.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일라는 신중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가슴에 대고 쥐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일라는 모든 편의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저택에서의 그녀의 삶이 그녀가 느끼는 공허함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치 몸이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단절된 느낌을 가져왔지만 마음은 사지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결과적으로 그의 입장 회사를 계속했지만 레일라는 그 외관 뒤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느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 식사 후 대화를 요청함으로써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레일라는 헨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가서 문서 더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약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일라는 그녀의 마음이 조여졌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상태일까요? 추가 세부 사항. 그녀는 그녀의 우려를 숨기려고 했다. 그는 정말로 변화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까? 그날 오후 레일라는 저택을 더 탐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없는 복도와 매우 비싼 예술 작품은 그녀가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걸을 때 그는 문 에이자르가 있는 복도 끝에서 작은 방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녀는 내부를 들여다보고 헨리케가 그녀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레임 사진을 들고 있었고 그녀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사려 깊고 거의 취약한 표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침입자를 느끼면서 레일라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헨리는 사진을 빨리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열정적 인 표현을 회수했습니다.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그녀는 주저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대답했다. 뭔가 필요해요? 아니, 난 그냥 집을 탐험하고 있었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망설임의 순간 후 그는 당신은 중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헨리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유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가 주제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레일라는 그녀의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 집은 거대합니다. 당신은 항상 여기서 살고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실용적입니다. 나는 귀찮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기에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레일라는 그를 조용히 쳐다보며 흥미를 느꼈다. 어떻게 그렇게 사치와 힘이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갖고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헨리는 눈에 띄게 불편해 보였다. 나는 익숙합니다. 내 작업은 회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일라는 그를 믿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로 무언가가 모순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말을 하기 전에 그는 일어나서 대화를 끝냈다.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스테파니와 대화하십시오.
그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그날 밤 레일라는 저택의 테라스로 갔다. 하늘은 맑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빛났다. 조용히 앉아 그녀는 시험에서 들었던 아기의 심장의 소리에 반영했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표시했으며 그녀가 감정을 멀리서 유지하려고 할 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 뒤에 발걸음을 들었다. 그가 돌면서 그는 헨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자세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돌아서 안으로 돌아와서 그녀의 생각으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레일라는 헨리와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조각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부하려고 시도한 만큼 그는 그녀를 그 세상에 데려온 사람을 더 잘 이해하려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헨리는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계약이 자신의 통제에 완전히 간단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레일라는 단지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른 의료 약속의 날이 도착했습니다. 레일라는 일찍 일어나 불안과 기대가 혼합되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초음파 화면에서 처음으로 아기를 보는 아이디어로 인해 심장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나요? 그는 아침 식사로 내려가면서 스테파니가 헨리케와의 의제를 검토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훌륭한. 함께 가자고 토론을 위한 공간을 주지 않고 말했다. 헨리는 그의 표현을 계속 집중시켰지만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일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검사실에서 의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받았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기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조정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레일라는 들것에 누워 배에서 젤의 차가운 감각을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프로브가 피부 위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호흡을 체포하면서 다가오는 일에 대해 열망했습니다. 헨리는 모니터에서 눈을 벗기지 않고 팔을 건너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심장의 친숙한 소리는 방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쌍둥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일라의 눈이 넓어졌습니다. 쌍둥이. 그녀는 새로운 현실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배를 손에 넣을 때 충격을 받았다. 헨리는 차례로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의 진지한 표현은 바뀌기 시작하여 레일라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즉 놀라움과 감정의 혼합을 주었다. 둘? 예, 둘은 의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둘 다 건강하고 잘 발달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방은 아기의 마음의 소리로 만 채워졌습니다. 레일라에게는 그 순간이 마법이었다. 감정을 통제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 삶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헨리는 여전히 옆에 있었지만 숨어 가려고 했지만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많이 말했고 그의 눈은 그가 위장할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다. 처음으로 그는 단지 상속인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차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차갑고 먼 침묵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었습니다. 레일라는 가장 먼저 말하면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쉽게 놀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헨리는 도로에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안타 그렇지. 하지만 그건 다릅니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면서 그의 취약성에 흥미를 느꼈다. 당신은 무서워? 그는 마치 올바른 단어를 찾는 것처럼 잠시 멀리 보았습니다. like. 매혹과 비슷합니다. 몇 달 안에 2개의 새로운 삶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그들은 내게 의존할 것입니다. 레일라는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녀가 그 아기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그녀가 이미 깊이 붙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내게 달려있다고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적어도 지금은.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투.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잘 지내고 싶습니다. 레일라,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것은 내게 중요합니다. 레일라는 그녀의 말을 반영하여 침묵했다. 그가 그것에 대해 너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녀를 경계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레일라는 테라스에 있었고 수평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주저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의사가 말한 것은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는 옆에 앉아 인정했다. 2 자녀, 2가지 미래.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면서 그의 개점에 놀랐다. 큰 책임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그는 수평선을 보고 대답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계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계획할 수 없습니다. 레일라는 떨림을 느꼈다. 헨리의 말을 듣고 무언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드물다. 때로는 이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공간을 떠납니다. 헨리는 그녀를 쳐다보고 그녀의 말을 반영했다. 처음으로 그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쌍둥이 소식은 예기치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테파니는 2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 아기의 방을 재정렬하기 시작했고 레일라는 감정이 혼합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계약에 따르면 아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이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레일라와 헨리는 그 계약이 단순한 거래보다 훨씬 커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쌍둥이는 이미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발견된 후 레일라와 헨리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계속 통제했지만 작은 행동은 다른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의료 약속 후 그는 그녀를 채 동반하여 일반적으로 스테판이나 다른 직원을 위해 떠날 것을 주장했다. 괜찮아? 레일라, 놀랍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돌아오는 길에 일반적인 침묵은 예기치 않게 헨리에 의해 깨졌습니다. 더 편안하게 느끼기 위해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냥 말하십시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고 그의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해석하는 방법을 몰랐지만 진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지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레일라는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방법조차 모른다. 나는 누군가를 돌보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레일라는 그녀의 정직에 놀랐다.
헨리는 거의 취약성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는 항상 숨겨져 있었던 자신의 조각을 드러냈다. 그날 밤 테라스에서 레일라는 하늘을 보면서 대화에 반영되었습니다. 헨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퍼즐이었지만 완벽 주의적 외관 뒤에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좋았는지 나쁜지 알지 못했지만 처음으로 그녀는 너무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 헨리는 레일라와 서명한 계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서는 그의 손에 무겁게 보였다. 그는 상속인을 보장하고 그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 분명한 목표로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간단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녀에 대해 걱정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닝날 아침, 헨리는 레일라가 아침 식사를 위해 앉아서 놀랐습니다. 나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 그는 계속하기 전에 잠시 주저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나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신뢰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며 그것이 내가 다루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이름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레일라는 놀랐습니다. 우드, 나는 그것이 당신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함께 결정하는 것이 더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일라는 그가 천천히 개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조심했지만 그가 변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몰시, 그들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염색된 오렌지 하늘을 보았습니다. 레일라는 마치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헨리는 신중하게 웃었다. 앉는다, 나도 하지도.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일 것입니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았고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방어를 완전히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관계는 단순한 계약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 과정을 따랐으며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일상으로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레일라는 점점 더 진보된 임신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녀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헨리는 차례로 그의 문서에 여전히 몰입했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의 회의가 더 빈번했으며 각 상호작용은 침묵의 안락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뭔가 바뀌었습니다. 점심 직전에 레일라는 그녀가 경험한 불편함과 달리 갑자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임신 후반부터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통증은 빠르게 강화되었습니다. 경고하면서 그는 스테파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스테파니는 노동의 시작일 수 있다. 지금 헨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레일라는 새로운 통증이 그녀를 때리는 동안 숨을 조절하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헨리는 방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표정은 분명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레일라, 무슨 일이야? 그녀는 숨을 쉬면서 대답했다. 아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헨리는 마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통제력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운전자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렸다. 지금 가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레일라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긴급성을 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레일라는 호흡에 초점을 맞추면서 통증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그녀 옆에 앉아 불안과 결단력이 혼합되어 그녀를 보았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리는 거의 거기에 있다고 그는 손을 약간 짜서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 레일라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헨리의 상세한 준비 덕분에 모든 것이 빨리 일어났습니다. 의료팀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레일라는 배달실로 직접 가져갔습니다. 헨리는 의사들이 외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제안했을 때조차도 자신의 편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는 손을 단단히 잡고 말했다.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시간은 둘에 대한 강도 테스트였습니다. 헨리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레일라의 용기는 2개의 새로운 삶을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매 순간은 영원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정서적 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외침은 방을 통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헨리는 심장이 유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신생아를 보고 눈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을 완전히 흡수하기 전에 다른 울음소리가 환경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지금 소녀 의사가 말했다. 출산의 노력으로 지친 레일라는 감정으로 빛나는 눈을 가진 2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 순간이 짧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기절한 헨리는 천천히 다가가서 손을 잡았다. 당신은 놀랍습니다. 그는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성실로 말했다. 감사해요. 조용한 눈물이 레일라의 얼굴을 내렸다. 기쁨, 구호, 또는 임박한 작별의 슬픔이었습니까? 그녀는 몰랐다. 곧 의사들은 아기를 이미 깨끗하게 하고 팔에 쌓여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그에게 작은 뜨거운 몸을 붙잡았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사랑은 압도적이었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떠나더라도 그들 중 일부는 항상 그녀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헨리는 침묵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가 마침내 소년을 그의 팔에 붙잡았을 때 그의 강화된 표정은 레일라가 결코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리고 소녀를 얻었을 때 그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레일라를 보고 그녀가 기대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한 감사, 완벽한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금지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레일라는 모성에 쉬면서 헨리는 전망대에 머물면서 잠자는 아기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넘어서는 연결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아기들이 프로젝트나 상속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커서 그를 결코 느끼지 못했던 인류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녀의 비서인 스테파니는 조용히 들어와서 커피 한 잔을 옆에 두었다. 모든 것이 괜찮아요, 루이 씨. 헨리는 마치 올바른 말을 찾는 것처럼 주저하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 약간 미소로 그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테파니는 미소를 지으며 떠났다. 한편 레일라는 어머니에서 일어났지만 공허함이 그녀를 침범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고 싶었지만 계약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를 질식시켰다. 세상의 중심이 된 그 아기들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문이 열린 것을 들었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헨리가 들어와서 2 아기를 팔에 데려왔습니다. 그는 그 순간이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녀와의 관계가 바뀌는 것처럼 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침대에 다가가서 그녀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소녀를 들고 그녀는 옆에 앉았다.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아기들을 보고 말했다. 레일라는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레일라는 미소를 강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각에 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계약입니다. 스테파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레일라가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헨리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조용히 떠났다. 레일라는 헨리가 입구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고 처음으로 그녀의 평범한 추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것을 잃을 누군가가 취약한 사람에 대해 보았다. 준비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녀는 침묵을 깨뜨려 물었다. 헨리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그녀를 무장 해제한 강도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떠나고 거의 쉰 목소리로 물었다. 레일라는 목이 조여졌다고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동의한 것입니까? 갈 시간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코트 주머니에서 계약을 천천히 빼앗아 마치 손가락 사이에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계약은 진정으로 시작하여 우리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정의해야 합니다. 레일라가 반응하기 전에 그는 문서를 조각으로 찢어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려 침묵의 입구호를 채웠다. 나는 당신이 가고 싶지 않아, 레일라. 나는 그것이 여기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레일라는 바닥에 있는 종이 조각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두려움과 고통은 그녀를 망설였다. 헨리, 계약을 찢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넘쳐났다.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인정할 용기가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레일라. 쌍둥이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가져온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빠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녀를 타격처럼 때렸지만 그녀는 머리를 흔들어 저항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일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헨리는 마치 자신의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닫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비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인간을 연결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레일라는 눈물이 그녀의 얼굴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그녀 안에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헨리. 그녀는 금지 목소리로 인정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전혀 모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버리고 무시했다. 당신이 어떻게 다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존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레일라. 나는 레위스 약속을 하지는 않지만 나는 매일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꺼이 증명할 것입니다. 이 기회를 주세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지은 방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레일라는 그녀의 주안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희망을 주는 공간. 그녀가 작동하지 않으면? 헨리는 부드럽게 손을 잡고 그녀를 깊이 마주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필요한 경우
나는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레일라, 절대. 그 순간 세상은 멈추는 것처럼 보였다. 레일라는 그녀가 소산을 괴롭히고 부끄러워하지만 강력한 희망으로 대체된다는 의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고 처음으로 그녀를 위해 자신의 장벽을 전복하려는 남자를 보았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자유롭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건강하다. 헨리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레일라는 이것이 그녀가 속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헨리의 저택은 새로운 에너지로 취해졌습니다. 레일라는 다음 방에서 쌍둥이의 작은 소음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불확실성의 무게, 나계약의 압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헨리가 마음을 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함께 그들은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레일라는 일어나서 아기의 방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침대에서 쌍둥이를 발견하여 멋진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뺨을 부드럽게 애무하고 속삭였다. 좋은 아침, 내 사랑. 사랑해요. 갑자기 그는 그 뒤에 발걸음을 들었다. 그가 돌면서 그는 헨리가 문에서 약간 미소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계산된 추위로 표시된 그의 눈은 이제 사랑으로 만묘사될 수 있는 것과 넘어갑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아기에게 다가갔다고 말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헨리는 소년을 팔에 조심스럽게 데려갔고 그의 눈은 감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그는 거의 자신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평했다. 레일라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어떻게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었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헨리가 쌍둥이와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루틴에 적응했습니다. 헨리는 경험이 없지만 아기를 돌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항상 레일라를 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교환하고 병을 준비했으며 심지어는 자백을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지하고 쉰 목소리는 정확히 멜로디가 아니었지만 각 제스처의 애정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레일라는 이 모든 것을 그녀의 변화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는 추위와 계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쌍둥이가 침대에서 잤던 동안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헨리케는 나는 무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심각한 질문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레일라는 그를 쳐다보았다. 무엇? 그는 계속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쌍둥이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레일라는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자랐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한 직접 진술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헨리, 이것은 매우 큰 결정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생각을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확실합니까? 그는 손을 잡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강도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나는 처음에는 실수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의무나 계약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레일라가 눈에 눈물을 흘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았습니다. 나도 원해. 헨리, 함께 해보자. 몇 주 후, 저택의 정원은 친밀하고 우아한 결혼식의 장면이었습니다. 스테파니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참석했습니다.
태양이 부드럽게 빛나고 가벼운 바람이 꽃 사이에 지나가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레일라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놀랐고 헨리는 완벽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랑스럽게 옷을 입은 쌍둥이는 행복의 눈물을 포함할 수 없었던 스테파니의 팔에 있었습니다. 투표하는 동안 헨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레일라는 나는 당신을 믿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은 쌍둥이를 잡고 서로 안아주었고 스테파니는 당신은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전을 가져왔습니다. 헨리와 레일라는 잠들지 않는 밤과 아이들을 키우는 기복에 직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쌍둥이를 잠들었을 때 레일라는 헨리가 접근하고 뒤에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머리를 기울여 마음에 끊임없는 비트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포기하지 말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불평했다. 다시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일라는 웃으며 흥분했다. 사랑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후 화창한 오후에 헨리와 레일라는 정원에 있었고 쌍둥이가 잔디 위의 부드러운 카펫에서 연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공중을 통해 울려 퍼져 기쁨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레일라는 그녀의 옆에 있는 헨리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면서 쌍둥이를 보고 고요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레일라, 가족, 사랑. 레일라는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게 사랑은 우리가 함께 쌓아놓고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키스를 준비하면서 쌍둥이는 멍청이를 시작했고 소리들 가운데 엄마와 아빠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헨리와 레일라는 놀랐고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기 전에 기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단순하고 완벽한 순간은 그들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해,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헨리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래 의견에 이 이야기에 대해 0에서 10까지 메모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잃지 않도록 채널에 가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최종 화면을 클릭하여 더 놀라운 콘텐츠를 확인하십시오. 차에서 침묵은 평소보다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